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지로나 대 셀타비고. 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벨 루이즈가 결장 중.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에도 상당히 좀 페이스가 안 좋은 그런 현재 좀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지로나를 제치고 이제 리그 10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의 지금 흐름이 좀 많이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요 경기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이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 플레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뭐 각각 좀 측면 전개나 좀 침투 플레이가 비교적 좋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공격에 대응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뭐 셀타비고에 비해 이제 지로나의 수비 밸런스가 비교적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발빠른 그런 좀 셀타비고의 공격진들을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수비에서 더 고전할 팀은 좀 지로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지로나가 앞서긴 하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현재 뭐 지로나가 크게 우세한 부분이 좀 없다 보니 그런 좀 상성을 좀 감안해도 현재 지금 흐름이랑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좀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자, 셀타비고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셀타비고 프랜승의 2.5좀 오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베네치아 경기.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 팀 다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챔스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클리프 브리어 상대로 좀 떨어져 분위기가 좀 많이 이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엠폴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환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아탈란타의 그 좀 득점력이 좀 저조했는데, 직전 그 엠플리전에서의 좀 대량 득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혈이 뚫린 것도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긴 하락세를 지금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유일하게 리그 내에서 원정승이 없는 팀으로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긴 하락세와 더불어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좀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좀 베네치아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뭐 베네치아 상대로 이제 아탈란타가 이제 높은 좀 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컵백, 그리고 이제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베네치아의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아탈란타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에서도 좀 주도를 하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 또한 안 좋다 보니까 유효스팅을 좀 만드는데도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탈란타가 공수 방면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요소와 더불어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탈란타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치아의 그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요거는 그래도 이제 아탈란타가 좀 베네치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만들어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거둬 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좀 살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네, 요 경기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아탈란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탈란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승 마인승. 그리고 언어와는 3.5가 이제 기준점이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탈란타 승의 마인승만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레너 929만 4582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나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개 후원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주말 동안 계속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 포함 이제 이틀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보험대 이제 호펜하임 경기. 자, 일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돌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돌문이 스포팅 원정을 좀 갔다 오고 바로 경기를 좀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돌문이 좀 불리한 여건에서 경기를 좀 치렀긴 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최근 좀 홈에서 좀 돌문을 잡은 거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지금 경기력이 그래도 많이 올라온 그리고 현재 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역시 최근 이제 베르더 브레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슈투트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연달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그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보험이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공격이 다소 좀 좋진 않았지만 현재는 공격 전개가 좀 좋아지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비교적 좀 수비가 헐거운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호펜하임도 뭐 이제 기존부터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험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득점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있으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지금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침투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좀 득점 기회가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좀 침투를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보험이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뭐 호펜하임 상대로 뭐 정배를 좀 받을 정도로 믿을 만한 팀은 아니고, 그리고 호펜하임의 최근 좀 흐름 또한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요 경기는 저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보험 정배보다는 그래도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호펜하임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아니면은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호펜하임 프랜승 2.5준 오바,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 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장크트 파울리,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좀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특히 좀 롱볼 위주의 전개가 좀 많다 보니까 대체로 공격도 좀 단조로운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단조로운 좀 공격을 좀 최근에도 좀 줄곧 보이면서 지금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험 상대로 좀 패배하는 수모를 좀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홈에서 6대0 대승을 좀 거두며 그런 수모를 좀 잘 좀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이제 우니온 베를린전에서는 이제 기라시가 무려 이제 4골을 좀 터뜨리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그좀 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돌문이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최대한 좀 수비에 좀 집중해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강팀 상대로는 좀 수비 후 이제 역습을 좀 토대로 공격을 좀 주로 좀 풀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돌문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조금 목자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또 돌문이 좀 공격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이제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한번 경기 양상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지금 돌문이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 시즌 유독 좀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팀 상대로는 대체로 좀 수비 공략을 좀 잘 못해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돌문이 좀 직전 그 우니온 베를린전에서의 그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계속해서 좀 살리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에 릴 상대로 챔스 16강전을 좀 치러하기 때문에 좀 돌문이 이제 이 경기보다는 이제 주중 챔스 16강전에 더 좀 집중할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돌문의 그런 좀 선발 라인업에 있어 이제 좀 라인업 변수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경기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그만 국장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좀 돌문의 그런 라인업 변수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보고.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흐름이 많이 침체된 그런 장크트 파울리 사이드를 좀 보기도 어렵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만약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현재 좀 돌문이 그것도 좀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돌문 승 쪽보다는 1.4 정도의 승, 햄무 쪽으로 고배당을 이제 보거나 안 그러면 요 경기는 이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햄무알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햄무알부의 2.5주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하임 대 웨넨글레드 바로. 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주전 키퍼 및 이제 서브 키퍼가 이제 전부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자, 특히 이제 직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이제 서브키퍼인 이제 오물린이 좀 퇴장을 당해 결장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는 서드키퍼가 풀타임으로 이제 출전하게 될 예정인 그쪽 메넨글라드바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골키퍼 쪽이 좀 너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좀 미넨의 그런 후방에서의 그런 좀 불안 요소가 이제 클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반전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이 이제 뭐 라이프치 상대로 무승부를 좀 만들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전반에 하이덴하임이 2골을 넣으며 이제 2점의 좀 리드를 가져갔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유효슈팅을 만들지 못하며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 좀 보였고 결국 이제 라이프치히한테 동점골까지 좀 허용을 하면서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여전히 지금 하이덴하임의 그런 경기력, 경기 내용은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뭐 코펜하겐 상대로도 이제 패배해 컨퍼런스 리그까지 좀 떨어지게 되었다 보니까 분위기 또한 좀 여전히 좀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하이덴하임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맨글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패배해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키퍼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전에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결과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흐름이나 경기력은 여전히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지금 4연패 중으로 원정보다 더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메넨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각각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흐름도 이제 많이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서브키퍼까지 빠진 그런 좀 미넨이다 보니까 후방이 더더욱 좀 불안정할 수 있고, 뭐 그러면은 뭐 하이덴하임 역시 충분히 좀 득점을 좀 기대해 볼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맹글이 더 유리한 매치업은 맞다 보니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맹글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메넨글라드바흐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메넨글라드바흐 승.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글승에 2.5준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드즈버러 대 더비 카운티. 자,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5연패를 거두며 극심한 좀 부진을 겪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스토크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좀 폭발적인 득점력이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둔 그런 좀 직전 경기의 미드즈버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달 넘게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긴 하락세를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골이 없을 정도로 이제 득점 또한 많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좀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더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미드즈버러가 높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비의 이제 전진성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좀 더비 상대로 이제 미드즈버러가 좀 더비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지금 뭐 더비의 그런 전진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더비가 볼을 좀 소유하고 있을 때도
이제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고립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확실히 좀 더비의 그런 좀 공격에서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리고 뭐 미드즈브러의 좀 수비가 대체로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더비의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이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더비 같은 경우에는 제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높아 공격 또한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좀 더비 상대로는 미드즈브러가 나름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수 방면에서 모두 이제 미드즈브러가 이제 우세할 수 있는 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미드즈브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미드즈브러 사이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미드즈브러 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즈브러 승에 2.5주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흐트 대 이제 브레다 경기. 자,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인토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뭐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좀처럼 좀 승가는 좀 연이 없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떨어진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빨리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좀 흐름 전환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다 역시 이제 직전 경기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였지만 위트레트와 마찬가지로 최근 좀처럼 이기는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원정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원정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브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다가 뭐 최근 좀 원정에서 발베이크 상대로도 무려 5골을 좀 허용했을 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브레다의 그 원정에서의 실점이 좀 많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원정에서 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비 라인 좀 조율이 좀 잘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좀 자주 좀 뚫리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좀 측면 수비 또한 좀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원정에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그런 좀 브레다기 때문에 이런 뭐 브레다 상대로 위트레트가 홈에서 이제 좀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침투 컷백 등 뭐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통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근데 이제 위트레흐트도 뭐 홈에서는 3달 넘게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흐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위트레흐트 승 쪽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트레트 승에 2.5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디네세 대 이제 파르마 경기. 자, 우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와 서브 키퍼 모두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서브 키퍼가 이제 출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정팀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디네세뿐만 아니라 좀 파르마의 좀 전력 누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엠폴리와 레체 상대로 연달아 지금 승리를 거두며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좀 늘 아쉬웠지만 최근에는 결과까지 잘 챙기며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상승을 좀 제대로 타고 있는 그쪽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좀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긴 연패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파르마가 뭐 점유율이 20%밖에 안 됐을 정도로 이제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이제 득점 기회 또한 뭐 거의 좀 만들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며 이제 볼로냐 상대로 굉장히 좀 승리를 좀 거뒀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나는 좀 효율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좀 보였던 그런 좀 파르마였다. 굉장히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렸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파르마가 직전 볼로냐전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클린시트까지 좀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파르마의 수비는 여전히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이제 수비가 불안정하면서 턴오버까지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이제 원정에서 좀 파르마가 우디네세의 공세를 좀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수비 뒷공간도 좀 잘 뚫리고, 그리고 측면 돌파도 좀 쉽게 허용할 정도로 이제 측면 수비도 취약한 그런 좀 파르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공격이 좀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디네세가 확실히 공격에서 좀 두각이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우디네세 역시 지금 이번 경기 좀 서드키퍼의 출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불안감이 더 이제 클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파르마 역시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이 좀 나타내면서 좀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우디네세가 더 좋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우디네세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확실히 좀 키퍼 쪽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큰 게 조금 뭐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뭐 우디네세뿐만 아니라 파르마 역시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어느 정도 많고,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홈과 원정의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우디네세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우디네세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디네세 승에 2.5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제 챔피언십 중에서 이제 옥스퍼드 대 코번트리 경기. 네, 요 경기는 이제 코번트리 승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코번트리 승에 이제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네,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버쿠젠 승. 안 그럼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LADBC 경기 흐로닝원 대 트벤.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흐로닝원 프랜스 내지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좀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